네, 자 연극 배우 김지연 씨는 여자 단원들이 밤마다 돌아가면서 안마를 했다. 성폭행으로 임신을 했고 낙태까지 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밝히기도 했고요. 자, 또 다른 연극 배우이죠. 이승비 씨 같은 경우에는 발성 연습을 이유로 온몸을 만졌다. 자, 도망쳤더니 원래 7회였던 공연이 5회로 줄어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 공연 횟수가 줄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면은 자신에게 어떤 그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구조가 이미 형성돼 있었나 보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연극 배우들은 더블 캐스팅이나 트리플 캐스팅을 하죠. 네. 말하자면 두 명의 주연 배우를 한 다음에 주연 사람한테 7회를 주고 나머지 3회를 주는데 이승비 씨 얘기는 본인의 원래 7회로 예정돼 있던 걸 5회로 줄여버렸다. 예. 나중에 갔더니 그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다. 그거는 네. 확실히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고 그것을 인식하는 피해자가 나중에는 문제제기 못하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형성돼 있었다는 걸 증언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저게 지금 이승비 씨 저 폭로가 저는 주목할 만한 게 연희당 거리패의 경우에는 이윤택 씨가 본인이 이제 뭐 저 거의 유사 진담처럼 뭐 그 피해자들 말대로 숙식도 같이 하기도 하고 뭐 예.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그런데 이 지금 이승비 씨가 폭로한 이 내용은 국립극장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예. 국립극장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네. 그거는 예, 그렇죠. 공모를 통해서 또 뽑히고요. 예.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국립극장 행정실에 가서 피해를 호소를 하고 했는데 그 행정 업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외면했다는 거. 이거는 연희당 거리패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국립극장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이승비 씨의 이 폭로 사건은 이거는 좀 그 당시 그 주무부처도 그렇고 상당히 좀 다른 시각으로 이거는 좀 이 사건은 봐야 된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그 성범죄를 고발한 사람들의 얘기가 그런 얘기도 추가가 돼요. 보고도 모른 척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것은 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좀 속된 표현으로 떠넘기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말하자고 하면은 그 연차에 따라서 이제 위로 내려왔다고 하거든요. 몇십 년 동안. 그러면 위 선배들이 그 후배들한테 그런 고통을 떠넘기겠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른 척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메커니즘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구조화된 뿌리 깊은 성범죄의 구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서 그 국립극장에서까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면밀히 들어봐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러면은 연극계 자체적으로 좀 자정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뭐 지금 이제 그 뭐 극작가 협회나 이런 데서는 제명 조치를 예. 했지만 네. 그것이 이제 좀 사후 약방문적인 게 있고요. 그래도 저는 지금 문화계에서 연극계가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미투 운동이 벌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그나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지금 문학계에서는 왜 뭐 고은 시인에 대한 폭로가 있었지만 뭐 이후에 문학계 내에서의 뭐 자정 노력들은 별로 썩 보이지가 않죠. 예, 가시적인 건. 그런데 지금 그 이윤택 씨 말고 다른 뭐 A 씨 이렇게 해서 뭐 거장 연출가 이렇게 그 이니셜도 아니죠. 그냥 A 씨로 그 인터넷에 돌고 있지만 실명이랑 이후에 뭐 그 구체적인 그 연극계 내에서의 조치가 안 보인다는 거는 또 다른 걱정을 낳게 합니다. 이것이 그냥 반짝 어떤 좀 이벤트성 아니면 이윤택이라는 한 사람만 찍어내고 나머지 뭐 시스템이라든가 그 내의 문화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우려도 하게 되는데요. 예, 예. 지금 저는 이윤택 씨 관련해서는 좀 최근 사례라든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명예훼손 이런 것으로라도 좀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예. 좀 그나마 좀 강한 철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네. 일단은 뭐 특별법이 제정된 2013년 6월 이후 예. 그 이후에 있었던 뭐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 같은 거는 얼마든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죠? 예, 형사처벌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그 폭로하기에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윤택 씨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성폭행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합의된 관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성범죄자들이 하는 얘기 아닌가요? 뭐 상투적인 말이죠. 예. 강간 아니다, 화간이다. 예.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그런 겁니다.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게 이제 묵시적 합의가 있었냐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다른 증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거를 이윤택 씨가 알았다고 하면 저건 굉장히 악의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분명히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뭐 본인도 얘기했지만은 뭐 내면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뭐 어제도 기자회견에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 바로 그거를 논란을 가져가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강간은 아니다. 우리는 합의를 했다. 아니면 묵시적으로라도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네. 그 이윤택 씨가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에 몇 번의 그 반복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저런 그 화관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지금 이 그 피해 여성과 이윤택의 관계, 이윤택 씨와의 관계는 그 감독자와 거기에 고용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그래서 보통의 그 강간보다 낮은 단계의 위력 정도로도 이 성폭행을 인정을 해줘요. 예. 그래서 이 피해 여성의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윤택 씨가 생각하는 뭐 무슨 폭행 협박이 없다 하더라도 예. 이 그 성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적 구조를 이용한 강간이다 이렇게 볼 그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네. 어제 있었던 이윤택 씨의 기자회견.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